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6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도에는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에게 한 달에 50만 원씩 지원해주는 파격적인 제도가 있습니다. 경쟁률이 치열할 것 같지만 결과는 정반대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를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년 구직자에서 청년 사업가가 된 29살 김대찬 씨. 대학 전공과 경험을 살려 지난해 11월 베이커리 카페를 차렸습니다. 창업 준비 시기 수입이 없을 때 강원도에서 매달 50만 원씩 지원하는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창업을 준비하게 됐을 때 막막했었는데 이런 지원금을 받게 되니까 너무 도움도 많이 되고 좋더라고요. 강원도가 전액 도비로 지원하는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은 교재비와 시험 응시료, 식비와 교통비 등 구직활동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과 5월 두 차례 공고에도 계속 미달입니다. 도내 미취업 청년 2,400여 명이 신청했지만 졸업 후 2년이 지나지 않거나 가구 소득 기준 등에서 무려 1,000여 명이 탈락했습니다. 1, 2차를 합쳐 최종 선정된 인원은 1,400여 명. 목표 인원인 2,300명의 60% 정도에 그쳤습니다. 이 제도가 있는지 몰라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많고 또 고용노동부 등 다른 기관에서도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다 보니 지원 기준도 제각각, 창구도 중구난방입니다. 청년의 취업을 위해서 어떤 거를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이런 제도들이 좀 통합돼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창구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이 있습니다. 강원도는 청년들의 구직활동에 숨통을 트여주고 수도권 유출을 막기 위한 유인책으로 작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2년 연속 목표 인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청 홈페이지 또는 일자리 정보방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해서 고객분들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원도는 올 하반기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찬바람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청년 구직 활동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고용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각종 지원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청년들은 이런 제도가 있는 줄도 모르거나 제대로 활용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의장단 구성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국회가 사실상 멈춰 있습니다. 지방의회에서도 의장단 선출이 한창인데요. 원주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유석연 의원이 의장에 선출되는 등 의회 다수파인 민주당 의원의 의장 선출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권기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8대 원주시의회 후반기 의장은 3선의 더불어민주당 유석연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유 의원은 단독으로 출마해 전체 의원 22명 가운데 18명의 찬성을 받아 앞으로 2년 동안 원주의정을 이끌게 됐습니다.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강직한 추진력으로 원주시 및 원주시의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부의장에는 이성규 현 부의장이 단독 출마해 선출됐습니다. 하지만 무효표가 10표로 같은 당 의원 중에도 이탈표가 나오는 등 민주당 내 갈등이 표출되기도 했습니다. 의장은 신재섭 의원에서 유석연 의원으로 교체됐지만 부의장은 연임하는 데 대한 반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주시의회는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여당인 민주당 의장이 선출되면서 원주시 주요 현안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의회의 감시, 견제 기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분도 이제 2개 했고 거기서 우리 야당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거 하나하나 검토를 잘 해가지고 우리 의회가 이상 없게 잘 진행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시군의회도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의 의장 선출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횡성구는 백오인 의원이, 평창구는 전수일 의원이, 영월구는 송경희 현 의장이 당내에서 의장 후보로 협의된 상태입니다. 정부 여당 소속 의장들이 후반기 각 시군 의정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시민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동해안 해수욕장들이 다음 달 10일부터 순차적으로 문을 엽니다.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해수욕장 개장식은 물론 각종 축제와 체험 행사들은 취소되고 방역 대책은 강화됩니다. 홍원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여름 속초 해수욕장에서는 무더위를 식히고
휴가 분위기를 뜨겁게 할 대형 축제가 열리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지 않음에 따라 속초 썸머 페스티벌과 수제 맥주 축제가 전면 취소됐습니다. 대신 해변 출입객들은 반드시 전신 소독을 해야 합니다. 속초 해수욕장과 외용치 해수욕장 등에 통과형 방역 소독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들어오는 비상객 전원에 대한 사전 소독을 우선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각 주 출입구에 게이트형 방역 소독기를 7개소에 16개를 설치를 해서 강릉시는 해수욕장 개장 시기를 아예 평년보다 일주일 늦췄습니다. 경포 썸머 페스티벌과 국제 청소년 예술 축제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여름 축제 10개를 모두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해수욕장 주 출입구에서는 발열 체크를 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손목 밴드를 부착한 피서객만 출입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공중에 드론을 띄워 마스크 쓰기와 거리 두기 캠페인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드론 한 10대 정도를 저희가 임대를 해서 큰 해수욕장마다 저희 배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뭐 마스크 안 쓰고 있거나 아니면 한 군데 많이 모여 있거나 했을 때 그 드론을 활용해서 방송하는 거죠. 동해시는 망상 해변 축제를, 양양구는 낙산 비치 페스티벌 등을 취소했습니다. 양양구는 의심 환자 발생에 대비해 해수욕장마다 임시 격리 시설을 마련합니다. 한편 동해안 해수욕장 백사장에서는 2m 거리를 두고 파라솔과 비치 베드 등이 설치됩니다. 샤워장에도 출입 인원수와 사용 시간을 제한할 계획입니다. 또 피서객 밀집 현황을 알리는 해수욕장 신호등 제도가 운영됩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어제는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7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옛 비극의 아픔을 딛고 함께 희망으로 나가자는 행사가 철원 백마고지 전적지에서 열렸는데요. 그 현장에 백승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2차례 쟁탈전이 벌어지며 피로 물들었던 철원 백마고지. 수많은 전우들이 이곳에서 마지막 숨을 토했습니다. 기막힌 사형과 아픔이 묻힌 이곳에서 이제는 전쟁을 끝내자는 종전을 기원합니다. 태백산맥의 작가 조정래가 한반도 종전 기원문을 직접 쓰고 낭독했습니다. 세계인들에게 간곡히 호소합니다. 우리가 휴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바꿀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을 모아 주십시오. 세계 유일한 분단 지역인 강원도는 그 마음이 더욱 간절합니다. 작은 일들, 우리 도민들끼리 할 수 있는 일들, 스포츠, 문화, 경제 교류를 작은 규모로 먼저 할 수 있게 좀 열자. 특히 금강산 관광 같은 것을 먼저 좀 하자. 이런 부탁을 간곡하게 올립니다. 70년 전 민족의 비극을 생생히 겪었던 참전 노병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이맘때면 여전히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친구와 이웃에게 총뿌리를 겨누어야 했던 현실. 그 아픔이 뮤지컬을 통해 재현되자 가슴이 더욱 저밉니다. 그래서 평화, 기억을 넘어 함께, 희망으로라는 이번 한국전쟁 70주년 행사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학도병으로 참전했다 주름진 노인이 된 6.25 참전 용사는 먼저 하늘로 간 전우에게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6월이 오면 생각나는 그대, 꽃바다도 더 아름다운 그대들의 얼굴 또 보고 싶습니다. MBC 뉴스 백수호입니다. 남북 교류 사업을 선제적으로 주도할 수 있도록 강원도가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합니다. 강원도는 현재 통일부가 주도하는 남북 교류 사업을 도지사의 승인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를 공론화시키고 도내 국회의원들과 입법 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세계 유일의 분단 군인 남북 고성군을 하나의 국가 개념인 UN 평화도시로 만들어 통일 선도 지역으로 조성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도내 출생아 수가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691명에 머물렀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4월 현재 강원도 내 출생아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1명이 줄어든 69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1000명당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조출생률도 5.5명으로 1년 새 0.3명이 줄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여파로 결혼식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혼인 건수도 1년 전에 비해 116건이 감소한 418건에 그쳤습니다. 원주시가 코로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 사업자의 지방세를 감면합니다. 감면 세목은 올해 6월부터 9월까지 부과되는 주민세와 자동차세, 재산세 등입니다. 소상공인에게 상반기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도 재산세를 최대 50만 원까지 감면하며 감염병 지정 의료기관인 원주의료원과 세브란스 기독병원의 일부 주민세도 감면될 예정입니다. 강릉시가 코로나19 생활안정지원금 사용 기간이 오는 30일로 끝남에 따라 기한 내 사용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소상공인과 중위소득 100% 가구에 생활안정지원금을 강릉페이로 지급했는데 오늘 30일이면 석 달간의 사용 기한이 종료됩니다. 강릉시는 기간이 만료된 생활안정자금 잔액은 자동 회수돼 더 이상 사용이 불가하다고 밝히고 기간 안에 소진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한편 생활안정자금으로 강릉페이는 6만 2천여 명에게 437억 원이 충전 발급됐습니다. 강릉 제1고등학교와 중앙고등학교의 축구 전기전이 코로나19의 여파로 오는 10월로 연기됐습니다. 강릉 제1고와 중앙고는 코로나19 확산 우려 등으로 평소 단오제 기간에 열던 정기전을 취소하고 강릉 커피축제가 열리는 10월에 축구전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오 더비라고 불리는 정기전은 재학생과 동문회 응원 열기로도 유명하며 매년 3만 명 안팎이 몰리고 있습니다. 정선의 정암사 수만호탑이 국보 제332호로 지정됐습니다. 문화재청은 보물 제410호였던 정암사 수만호탑을 국보 332호로 지정하고 관보에 고시했습니다. 정암사 수만호탑은 고려시대 때 쌓은 7층 석탑으로 국내에 하나뿐인 모전 석탑으로 조성된 진신사리 봉안탑으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정선군은 다음 달 9일과 10일 정암사에서 수만호탑의 국보 승격을 축하하는 기념식을 열 예정입니다. 제10대 강원도의회 후반기 의장단 원구성이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당내 경선을 벌여 후반기 의장 후보로 곽도영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또 제1부의장 후보에는 박효동 의원, 의회 운영위원장의 김진석, 기획행정위원장의 김규호,
사회문화위원장 장덕수, 농림수산위원회 김정중, 경제건설위원장에는 김형원 의원을 각각 선출했습니다. 한편 미래통합당은 제2부의장에 신도현, 교육위원장에 최재현, 원내대표에는 심상화 의원을 후보로 결정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대한민국 동행 세일에 강원도 전통시장과 중소기업도 참여합니다. 도내 65개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는 고객 유입을 위해 할인 행사를 개최하고 다양한 공연과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도내 155개 나들 가게 등 동네 슈퍼들도 농산물과 공산품 30여 개의 품목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다음 달 1일부터 12일까지 강원 마트 및 정보화마을 동행세일 기획전을 통한 온라인 할인 행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등교 개학 이후 학생의 안전한 교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당초 이달 말까지 운영하려던 학교 교육 활동 지원 인력을 방학 전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